제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주를 너무 사랑하는 대통령의 말씀 깊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께서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으로 녹색 문명을 개척하는 섬 제주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거창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이 중동 전쟁 과정에서 더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밑에다가 녹색 문명을 개척하는 섬,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섬 제주를 주제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참고로 저도 섬 사람입니다. 저기 여수 검은도의 검은 슈퍼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생이는데. 섬 사람입니다. 별로 이분들은 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대통령 저 제주 명예도민입니다. 아, 그건 되겠는데. 제주 영어도시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김태환 지사님 시절에 명예도민 됐습니다. 네. 애정이 많습니다. 예. 다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가 탄소 중립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성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인데 에너지 면에서는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유럽은 국가 간의 전기를 막 사고 팔아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우리는 여러 지정학적 여건상 사고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섬나라에서 반드시 탄소 중립을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주도의 성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우선 가파도에서 내년까지 반드시 이 아리백을 성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제주도에서 그것을 성공해야 됩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4시간 동안 아리백을 성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이제는 24시간 아리백을 임기 내에 실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전면적으로 아리백을 달성하는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유일한 녹색 문명의 섬을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그게 성공해야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주도의 성공을 열심히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주도 이제 소위 아리백 비전인데요. 우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에너지 실증을 통해서 성공을 누적해야 하고요. 또 거기서 생기는 재생에너지의 소득이 제주 시민들의 에너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생에너지를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1.1기가 수준인데 2030년까지 2.5기가 이상, 마음 같아서는 한 3기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2024년 6월 달에 제주도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고 개통이 제약된다고 해서 발전 허가를 막아놨습니다. 오늘 대통령 방문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개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막혀있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본격적으로 받으셔서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은 태양광인데요. 기왕에 태양광을 하는데 지금은 한 낮 시간에 주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서양이라든지 수직형 태양광을 해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완화하는 실험도 본격적으로 제주도부터 시작합니다. 한동이나 평대풍력과 같이 기계획된 것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유식 해상풍력도 실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3년도에 LNG 발전소 150메가짜리 2개가 신규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도 지으면서 그린 수소를 혼소해서 하는 발전기로 처음부터 지어서 장차 그린 수소 발전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혁신 실증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제주도가 여러 가지 작은 실험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증해서 이제는 성공으로 가야 됩니다. 우선 전기차인데요. 대한민국의 전기차의 이 보급률이 전체 내연차 대비 한 3% 정도 되는데 제주도는 전체 한 40만 대 중에 4만 대를 넘겨서 전체적으로는 제주도가 현재 1등입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속도를 높여서 2030년까지는 전체 신차 중에 한 50% 이상은 전기차, 35년부터는 100%로 전기차를 바꿔서 전기차가 그 자체로 일종의 움직이는 ESS 역할을 해서 낮에 태양이 많을 때 그걸 흡수했다가 밤에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충전기도 대폭 확대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폐차하는 전기차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제주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스 난방도 전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기열 히트펌프가 일종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의 전기화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것을 별로 안 했는데요. 제주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의 히트펌프 보급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도 본격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ESS를 대폭 확대하는 일인데요. ESS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유연성 자원입니다. 현재 68메가 정도를 보급하는데 2030년까지 1기가 수준까지 확대하면 제주도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 총량이 대략 800메가에서 1기가 정도 됩니다. 그것을 ESS에 담아서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에 뿌려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소위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전망 ESS도 추가로 좀 설치하면 전력망을 보강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이나 농장이나 가정에서 태양광 ESS 히트펌프를 연계하면 이 가정 단위로 일종의 아리백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아리백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변화를 제주도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린수소 생태계에도 제주도가 현재 가장 앞서 있는데 수전의 실증 시설도 더 늘리고요. 충전기도 확대하고 수소차도 더 확대하면 현재 제주도가 수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태계가 비교적 고루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대폭 확대하면 그린 수소 생태계도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전력 분야 AI 신산업도 필요한데요. 전력 분야에서 AI를 하려면 가정 단위의 소위 이 쌍방향 전력 계량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AMI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재생에너지가 나올 때 세탁기를 돌리고 밥을 할 때도 자동으로 전기료가 가장 쌀 때 밥을 한다든지 냉장고도 심지어 피크 시간을 피해서 냉장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면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AI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좋긴 좋은데 재생에너지가 단점이 있습니다. 관성이 부족해서 잘못하면 정전이 올 수 있는데 저기 보시는 대로 그리드 포밍이나 스태콤이나 동기조상기 같은 거를 좀 보완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도 관성 때문에 블랙아웃이 오는 일이 없는 실증도 제주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앞에 6가지를 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 발전단에는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수요단에 지금 시장이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은 시간대에 값을 낮추고 그때 수요를 늘려주는 이런 새로운 시장 체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공급과 수요가 함께 시장에서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저기 자세히 보시면 탐나는 전기 예보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어느 시간대가 가장 전기요금이 싼지를 미리 알려드려서 그 시간대에 전기를 쓰고 전기가 비쌀 시간에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먼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이 나랑 관계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햇빛 소득 마을을 대폭 늘리고 바람 소득은 이미 이제 많이 실증이 됐습니다. 저기 보시면 한림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출자를 해서 연간 한 3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바람 소득 마을도 많이 늘리고 제주도의 제주에너지공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제주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펀드에 참여하고 그 소득을 다시 주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배당 체계를 본격적으로 하면 은행에 2, 3% 정기 저축하는 것보다 제주 에너지 펀드에 가입하면 8%에서 10% 이자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면 제주도민들이 가장 에너지 기본소득을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에너지 혁신을 하게 되면 그 힘으로 한반도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동 전쟁 중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탄소 문명을 탈탄소 문명으로 바꿔나가는 새로운 문명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가장 먼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에 다음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얘기할게요. 요 자료에 보니까 제주도의 전기차 신차 구매를 30년에 전기차 50%를 구매하도록 해보겠다. 신차만. 네, 그 다음에 35년에는 한 100% 정도 다 구매하는 걸로. 이거 어느 세월에 하려고 이렇게 10년씩이나. 이게 보통 목표에 미달하는 게 보통인데 제 생각으로는 예측상으로는요. 이것보다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되게 해야죠.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관광 분야 발제도 하시겠지만 제주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각광받는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고 환경 보전이나 보호나 이런 것도 사실 모범적이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배기가스 풀풀 뿜는 그런 차들이 돌아다닌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전기차를 쓰는 게 좁은, 왜냐하면 넓지도 않기 때문에요. 여기는 최대 멀리 가도 1시간 반 아닌가요? 네. 근데 충전 문제도 별로 없을 테고 충전소 설치도 그리 어렵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제주도는 충전을 하면 가정용 충전기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정도로 목표를 잡는 게 다른 데보다는 좀 높은데요. 제주도는 렌트카도 많기 때문에 렌트카 목표는 언제? 렌트카 언제로? 렌트카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는 약간의 이제 의무 규제를 두고 그러니까 지원을 의무로 해서 언제 정도?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직 언제까지? 100% 전기차로 바꾸는 렌트차는 다 바꾼다.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50 모든 차에 50%. 대통령이 더 땡기시자고 지금. 땡기라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잠깐 있어봐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너무 시간 걸리니까 딴 얘기 말고 렌트 차량을 100% 전기차로 바꾸는 목표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렌트카를?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하기는 사실은 이게 권장을 하든지 강제하려면 보상을 하든지 뭔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재정이 문제인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뭉터기가 있는 데가 택시하고 렌트카하고. 그렇지. 난 제주도 같이 이런 특정 지역의 시범 지역은
렌트카나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사실은 충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비용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참고하십시오. 네. 예산처 장관한테 말씀 좀 네. 너무 느려요. 느리고 그리고 지금 비상 상황인데 이건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죠. 네, 제주에 오셔서 기후부 장관님 더욱 힘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욱더 목표를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신 것 나름 좀 같습니다. 썼는데 그죠? 네,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네, 김성환 장관이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대한민국 관광 미래 제주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